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때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치와 민주주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봐요. 1.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곳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보좌를 한다. 2. 정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있고 나라 살림을 집행하는 부와 처가 있다. 부와 처의 수장은 우리는 장관이라고 하며 국회의 심사 절차, 이걸 청문이라고 하죠. 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 나라 살림을 하는 우리 대통령이 계시면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라 살림을 집행하는 뭐가 있어요? 부와 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법제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처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 다 뭐로 끝나요? 부자로 끝나죠. 국방부, 그죠?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해안수산부, 어때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계시고 보좌를 해주시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다 처들이 있고 처 밑에는 뭐가 있어요? 부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형태 1. 행정부.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2. 나라의 살림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3.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4.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죠. 그래서 2인자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을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행정부, 아까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처들이 있었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부가 있었죠? 각 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의 각 부, 기획, 재정부, 경제정책과 경제, 사회 발전 방향 및 세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교육부, 국가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교부, 외국과 외교, 통상조약, 국제협정과 재외 교민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법무부, 법을 집행하여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방부, 외세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선발, 교육 등의 업무 및 지방자치제도, 선거, 투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 창달과 체육관광진흥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및 축산물 등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통산 및 자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건강 등의 국민 건강과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경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며 노사관계를 조정하고 근로자 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등 국토 건설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의 개발 이용 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기술보증금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입법부입니다. 국회. 우리나라는 앞 시간에 배우셨죠? 상권분립. 그래서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앞에 행정부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입법부, 국회입니다. 1.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2.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 심사를 한다. 3.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4.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앞서 시간에도 배우셨죠? 여러 번이 가능하고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5.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습니다. 입법활동과 의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죠. 사법부.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 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이 법원에서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3. 법적 분쟁 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를 적용하여 1차가 지방법원, 2차는 고등법원, 3차는 대법원에서 재판한다. 1차 지방법원에서 무죄, 2차 고등법원에서 유죄, 그럼 3차 대법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3심 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앞에 가정이 붙었으니까 우리 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을 가정이라고 하죠. 가정과 소년, 이 소년은 미성년이요.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소년, 미성년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에 관한 사건을 담당한다. 사법부는 아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헌법재판소란 여러 가지 법률이나 정책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의 종류인데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가사재판. 가사는 아까 가정, 가사,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보셨는데요. 재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민사재판, 개인과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을 재판한다. 형사재판, 국민의 재산과 인명에 손실을 끼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의 범죄를 재판하는 것은 형사재판입니다.
행정재판, 국가기관의 행정집행이 개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가사재판, 가정.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하고요. 그걸 조금 비슷한 언어로 그러니까 가정재판, 가사재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사재판, 이혼이나 형제 간의 재산 다툼 등 가족들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년보호재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다루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힘차게 달려오셨어요? 오늘도 문제 한번 풀어봐요. 1.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은 행정부입니다. 2. 법적 분쟁 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판사가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은 사법부 법원입니다. 사법부 법원. 누가 계세요? 예,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다음,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는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리고 중임은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4.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은 2인자를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입니다. 5.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입법부, 국회입니다. 국회는 어디 있나요?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입법부, 국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입법부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6. 국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여 결산 심사를 합니다. 7. 법을 집행하여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법부, 법원입니다. 8.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국회의원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죠. 직접 선거로 선출되고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임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 그리고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9.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10.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금 제도는 삼심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11.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3개. 상권 분립,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말하는 문제였습니다. 12.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외교와 관련된 일.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부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외교부입니다. 13.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지금 이렇게 교육이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교육부입니다. 14.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여기 국방이라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방부입니다.
15.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의 명칭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일자리 이렇게 나오면 아, 고용노동부이구나. 여기 국민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뭐요? 정부 부처. 이러니까 고용노동부. 일을 한다라는 건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를 물어봤으니까 부. 그래서 고용. 고용은 우리가 회사가 나를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16.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습니다. 17.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아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관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부의 법무부, 교육부 등 각 부의 부와 부처, 부와 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다 장관입니다. 환경부에도 장관이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거기도 장관입니다. 이런 처, 부 그러면 장관입니다. 18. 우리나라 법원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19. 법원은 어떤 곳입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곳입니다. 20. 삼신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자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법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고법원 그러면 여러분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런 말이 나오면 대법원 아니면 최고법원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건 참 힘들죠? 힘들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계단 밟아 올라가는 그 느낌하고 공부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미루지 마시고요. 한 주에 제가 이 약간의 시간 많이 투자하면 15분, 20분이잖아요. 이거 투자하셔서 공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길을 피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목표로 하는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길 피하지 마세요. 공부는 약간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듦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힘드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처음보다 지금 좀 괜찮지 않나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기하 면접 시험도 합격되시고 나중에 토픽 공부도 하셔서 급수를 올리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 우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멋있는 대한민국 위해서 함께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안녕.